탐사교육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수술실 CCTV 법안은 예상과 달리 법사위 문턱도 통과하지 못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다시 추진하겠다며 급히 진화하는 모양새다. 환자 단체와 피해 유가족들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이고요. 이제 의협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양쪽의 주장 속에서 다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이 뭘 건가 그런 내용을 계속 심사를 하는 거죠.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한 환자가 양악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는 나가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봉합 부위를 지혈합니다. 그 사이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화장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2시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2016년 수술 도중 숨진 권대희 씨 사건의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맞서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CCTV를 설치한 경기도. 작년까지 산하의료원 6곳에 완료했다. 이로써 수술실 CCTV 문제는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내의 경우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군산과 남원의료원에 작년부터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정상적인 진료나 수술, 치료 이런 거를 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설치해야 된다고 대답했다. CCTV요? 다른 건 찬성하죠. 예, 어떻게 누가 요즘 뉴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것도 봐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리수술도 일어나고 있고. 의사가 집도를 안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CCTV가 됐든 다른 제어 장치가 됐든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들이 CCTV를 돌려보듯이 이제 만약에 병원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수술실에 있는 CCTV를 돌려봐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소송 같은 거에서 이기기라는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CCTV 달아야 되죠. CCTV를 녹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수. 하지만 실제 수술 현장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 흔쾌히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노출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지는 부위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반대가 거세자 여당은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제 수술실 CCTV 설치를 하되 입구는 의무화, 내부는 자율 설치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것이지 그게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입구에 달아놨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입구 쪽은. 예, 수술실 내부라면 몰라도. 입구에다가 하면은 의료사고 같은 거를 확실히 모르잖아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 사항을 보여주는 게 들어가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자료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 이슈 공방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 함께할 양성빈 소장님, 김영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내부 의견은 어떤지 먼저 각각 의견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빈 소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은 수술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 환자들의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대리 수술이라든지 이런 뭐 의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성범죄 예방 등 여러 가지 그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국민적 그 불안감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실 CCTV 그 설치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김영호 변호사께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외과 수술이 많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사실은 의료 과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네네. 과연 CCTV 설치로 그걸 알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들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일반 법 감정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환자들이 이걸 원하는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의료진 입장에서 과연 지금 CCTV를 설치했을 때 본인이 최선의 어떤 최선의 기술 또는 최선의 뭐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게 저해가 된다면은 네네. 뭐 사실은 설치 안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이 심하다고 해서 학교 교실 내에 모두 다 CCTV 다는 거 저 찬성을 하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고찰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아나운서도 지금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 방안이 왜 대두되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리 수술 문제가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대안이 필요한 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거고 우리 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있는 곳에는 어린이집에 CCTV가 있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버스 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스에 CCTV 달죠. 네. 네. 이렇게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를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환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CCTV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을 때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네. 한번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고 한번 의견을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 궁금한 의견은 게 있으면 또 우리 정재 아나운서께서 질문을 또 해주셔도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네. 유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어떤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수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먼저 의견 한번 좀 각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양성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CCTV 설치 반대 입장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CCTV를 설치를 한다면 수술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수술 내내 그 의사의 움직임 전체를 갖다 감시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녹화된 영상에서 그걸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다녀요. 블랙박스가 하루 종일 영상을 찍었는데 네. 집에 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영상을 돌려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수술실 CCTV 영상이 그게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다른 문제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그 수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CCTV 설치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한번 봤을 때 저는 사실 좀 계속 의식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게 계속 지나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감시,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양성빈 소장님께서 블랙박스 말씀하셨는데 블랙박스는 내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바로 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기계가 아닌 이상. 관리자는 제3자이기 때문이라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얼마만큼 큰 효용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리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성추행 문제 사실은 수술실에 누군가 이제 의사 혼자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가 꼭 배석을 하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대리의사가 문제가 된다면은 수술실 들어가는 입구에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수술실 그 출입 명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반강제 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 들어갔는지 누가 나왔는지 이걸 갖다가 명확히 체크할 수 있다면은 네네.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과 수술입니다. 내과적인 시술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외과 수술인데요. 가뜩이나 외과 인기도 없는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외과를 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수술을 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누군가를 의식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물론 긴장해서 한두 번 정도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체내화되면은 뭐 더 열심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모두 다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본인이 평소 하던 실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평소에도 좀 실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료 사고가 네. 의료 사고를 얘기를 하는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어떤 할머니가 미세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주사 바늘을 꽂아야 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찔러야 될 때 못 찔러가지고 다른 곳에 찔렀거든요. 살짝 비껴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연로하시고 하니까 사망하는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망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과연 그걸 갖다가 CCTV로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걸 갖다가 캐치해낼 수 있는지 의료 사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작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거는 의료계라든가 일반 국민들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수술이 예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개복 수술을 했죠. 지금은 이제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손기술이 되게 중요하죠. CCTV 설치한다고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감시를 위한 감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신만족을 위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좀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녹화된 영상이 좀 여기저기 유포가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뭐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이 CCTV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그게 뭐 유포되지 않으라는 뭐 그런 가정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요. 또 의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그 외부 노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한다. 법안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저도 뭐 큰 수술 아니지만 작은 수술을 해봤지만 그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는 수술포로 전체 신체를 덮고 이렇게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료과실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의료 소송을 했을 때 이 피해자가 그 의사를 대상으로 뭔가 승소하는 경우
그런 그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 승소 확률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극소수네요. 네, 그렇죠. 그 입증 책임을 환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 수술을 어떻게 그 과실이 있다라고 입증을 하기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입증 책임에 대해서 그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승소율이 굉장히 낮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CCTV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제 생각인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거는 뭐 CCTV 설치하고는 좀 반대 문제인데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법 개정을 하나 지금 하려고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그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5조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입증 책임을 환자가 져야 된다면 그 입증 책임을 이제는 의료진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을 하도록 그래서 그렇군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원이 의료 행위 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고 그리고 그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그 무과실을 증명할 때 우리가 그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들을 갖다가 신설을 하려고 그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또 빨리 개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망 의료 사고가 나면은 이제 형사 고소부터 먼저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민사상 배상이 먼저라고 보여지거든요. 크게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적인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면은 중과실이 아니라면은 고의가 아니라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면책을 시켜주는 방법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행위 자체도 가뜩이나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과실을 물려서 처벌하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오히려 환자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박탈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의료에 있어서 형사 개입보다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선돼야 될 부분, 아까 이제 양성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의료 사고에 있어서 과실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현재 의료 소송에서도 약간은 그 피해자 측의 입증 책임을 갖다가 좀 경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다라고 하는 그 법안보다는 절충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뭐 검사라든지 수사가 되는 부분 또는 형사 사건화 되는 부분과 민사 사건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 전문 인력이 검찰과 법원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은 사실은 전문 재판부라든가 전문 수사 담당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전담을 해서 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밝혀주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국가 공권력이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의료 전문인이 그런 수사기관이라든지 법률기관에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네요. 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의사 출신 변호사, 의사 출신 검사, 의사 출신 판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뭐 지방 근무 때문에 전담 부서에 있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지금 확대되면서 다양한 그 전공을 가진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의사 출신 변호사들 또는 의사 출신 법조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내부 설치는 자율에 맡기고 그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자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절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내부에 설치하는 걸 제외하고 외부에 설치하는 걸 뭐 의무화하자 이렇게 이렇게 잠정적 합의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약 61% 정도가 외부에는 이미 CCTV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외부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뭐 이제 대리
수술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아까 얘기했던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입증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는 개입할 수 없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래서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그 수술실 입구에 카메라 설치하는 거 네. 이것도 반대하는 아닙니다. 전 입장입니까? 찬성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영상에 나왔던 그 권대희 군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은 의료인이 어쨌든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어쨌든 의료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되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정형외과 전문의가 관절 수술을 하는데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와서 의사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죠. 네, 이슈가 됐었죠. 예. 저는 이거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도 웃기지만은 네. 의사가 그 기사한테 배웠다는 것 자체는 더 사실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들어갔는지 사실 그리고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수술실 외부에 입구라든가 복도에 CCTV 설치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좀 찬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민 소장님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된 CCTV 숫자가 1,4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 CCTV 설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 예방이나 이런 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또 지금 전국 지자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온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전부 확인을 하면서 현장 사고의 그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해서 범죄 검거율이 높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저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의료인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부작용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보다는 우리 환자들이 알 권리가 더 크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이 수술을 위해서라도 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입증 책임 경감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경감보다는 오히려 그 수술을 집도한 사람들이 입증 책임을 진다면 훨씬 더 좋은 의료 환경이 되지 않을까, 환자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수술실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는 거에 있어서 아마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다른 외국 사례를 보니까 특별히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걸 법제화를 해서 강제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설치한다는 걸 갖다가 외국에서는 좀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서로 감시하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 좀 우려스럽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수술실보다는 더 필요한 곳이 교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교실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크고 그다음에 너무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다 감시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지만 일단 국민의 89%가 찬성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내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내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거짓이 없는 환경에서 그리고 무언가가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 그것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고 싶은 게 국민의 마음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의사분들이 한번 깊게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양성빈 소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 미세한 부분까지는 잡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CCTV 설치 의무화의 실효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안 자체는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하고 좀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날카로우면서도 이 따뜻함을 잃지 않는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